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원인은 핸드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스타 재밌잖아요. 뭔가 수율이 안 나오는 게 너무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더위로 인해서 나태해지기 쉬운 요즘이죠. 학습의욕 뚝뚝 떨어지는 이 시기에 자기주도력을 키워주는 캠프가 있다고 해서 충남 태안에 와봤습니다. 14시간 동안 내리 공부하는 공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와 함께 가시기 전에요. 오늘 특급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깜짝 출연한 고3학교 생활 유환기 쌤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이 매의 눈으로 예리하게 한번 관찰하고 질문해 보기 위해서 깜짝 출연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척만 하는지 진짜 하는지 저와 함께 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각자 좀 해주실래요? 처음 오게 된 고2 양재영이라고 합니다. 양재영 군, 네, 고2. 저도 이번에 처음 오게 된 고2 박시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방스카이 참여하는 고등학교 1학년 오서율이라고 합니다. 아, 고등학교 1학년. 저는 팡스카이 두 번째 고엘 이영규라고 합니다. 고민이 있어서 왔을 고민이 것 있으면 같아요. 한번. 제 고민이 이제 학과하고 진로 고민인데, 제가 원래 성균관대 반도체 학과를 꿈꾸고 있긴 한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시간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왔거든요. 저는 수의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 수학과요. 서울대랑 건국대 두 개 있어서 두 개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고 1학기 내신 봤는데 제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약간 낮게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주 아쉬워서 대학을 가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안 할 것 같아서 자기주도가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원인은 핸드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도 핸드폰을 자꾸 보게 되니까 자꾸 공부 시간이 깨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자기주도 학습을 실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핸드폰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세상에는 참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많지. 너무 많지. 학생 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약간 해이해지고 많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학 때 그럼 제일 해이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고1이고요. 저도 고1입니다. 저도 고1이에요. 저도 고1. 각자 어떤 고민이 좀 있어서 왔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 일단은 성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서 이게 맞나 싶어서 공부를 놨던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는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중독자라서 핸드폰을 놓치고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해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은 뭐 했어요? 인스타 인스타. 연락도 하고 또 재밌잖아요. 선생님 인스타 안 하셔서 몰라요. 인스타야. 아웃스타만 해요. 저는 이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계획적으로 안 살고 공부 좀 뭔가 안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좀 고치고자 해서 왔습니다. 저도 약간 집에서는 혼자 공부 안 하고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공부도 학원에서 하는 대로만 해가지고 약간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어렵구나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의지력이 진짜 약해가지고 그리고 계획하는 것도 진짜 못해가지고 제가 혼자서 계획 뭐부터 세워야 될지 막막하고 되게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공부하고 계획 못 세우는 게 진짜 확실히 이제 저 혼자 공부하다 보면 좀만 쉴까 하고 약간 좀 쉬었다가 안 일어나고 그러는
경우가 또 많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죠. 그죠? 네.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너무 하게 되고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 안 하게 돼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과목 편차가 무조건 핸드폰이야.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사용했어요? 하루에? 학교에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쭉. 잠자기 전까지면 몇 시에 자는데요? 제가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자요. 사실 부모님이 그 시간까지 핸드폰 하는 거 잘 모르시죠? 많이 하는 걸 모르시고 그 시간까지 하는 건 알아요. 과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많아요. 스마트폰 통제가 너무 어렵다. 스스로 하기에는. 나 교육관 되면 나 핸드폰 나 분리시킨다. 보안 만든다. 캠프 와서는 사용을 좀 덜 하고 있어요? 아예 못 아예 생각이 안 못해요? 나요. 그냥 핸드폰 아, 생각이. 정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핸드폰 사용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무조건 들어오면 됩니다. 무조건 캠프에서 심은 친구 같은데.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워주는 팡스카이 캠프의 관계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팡스카이 캠프 부원장 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추민준입니다. 팡스카이 캠프 어떤 캠프인가요? 주입식 강의식 방식의 기숙학원이 아닌 하루 14시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 지구력을 기르고 이제 스카이 및 의대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본인만의 공부법을 찾아서 전교 1등의 공부 습관을 훈련하는 학습 훈련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캠프랑은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하루 14시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가 진행되는 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강의가 들어가야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공부의 본질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본인만의 공부법을 습득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곳이거든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스카이 및 의대는 내가 못 가는 학교라고 단정 짓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 캠프의 선생님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치한약에 재학 중이신 분들인데요. 본인의 학교를 소개하고 이제 자랑하고 하면 나도 저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학습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고취가 되고 그래서 정말 스카이 및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동안 많은 친구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만 소개해 줄게요. 특히나 처음 이제 캠프로 오는 친구들은 사실 부모님이 조금 추천을 해서 이제 캠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친구들은 공부에 있어서 동기부여도 조금 덜 되어 있고 그래서 공부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거면 앞으로는 이제 발전할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그 친구들이 캠프에 나가서 정말 학기 중에 좋은 성적을 받고 그거를 저한테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저 선생님 덕분에 좋은 성적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이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또 기억에 항상 많이 남습니다. 14시간 동안 공부하는 이 프로그램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조는 학생을 깨워주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질문도 받아주고 네네. 정말 온전히 14시간 동안 공부만 합니다. 14시간 공부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보시면? 사실 처음 이제 학생들이 14시간을 공부를 하면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저 진짜 어제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기절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고 또 공부하면서 조는 학생도 사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깨워주고 또 용기도 북돋아주고 또 잠 깨는 법도 또 공유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한 1주 정도만 지나도 사실은 생활 패턴이 또 맞춰집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14시간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캠프를 나가서 사실은 유지되도록 하는 데까지가 사실 저희의 지금 14시간을 계속 강조해 주셔서 그럼 14시간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희가 잠깐 체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한지원이에요. 지원 양은 어떤 게 고민이에요? 저는 제가 공부하는데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성적 효율이 안 나오는 게 너무 고민이에요. 얼마나 공부하는데요? 저는 기본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시험 기간에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시험 기간 말고?
시험 기간 아닐 때는 학교에서 제가 기숙사에 살아서 필수적으로 3시간 이상은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공부하는 습관 좀 알려줄래요? 어떻게 평소에 공부하는지. 제가 혼자서 있으면 계속 딴짓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관련 독서실을 끊었는데 교과서에 있는 거랑 선생님 필기랑 자습서랑 약간 단권화 같은 거 시키고 수학은 그냥 시험 범위에서 준 대로만 계속 풀어보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평소에 학원은? 학원은 딱히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럼 아침에 요번 주, 오늘 플래너를 짜고 있어요? 평소에 학교에서 또 준 플래너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한 공부량이나 아니면은 오늘 해야 될 것 같은 거 적고 아니면 이번 주 목표량을 적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우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지우는 거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투두리스트잖아요. 그럼 목표만 다지는 거지. 내가 공부를 어떻게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의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을 나한테 주어진 순공 시간을 어느 정도 잘 활용하려고 하는지의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플래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30분마다 제가 해야 될 정확한 목표량을 저한테 알아서 적으라고 하고 이제 30분마다 그렇게 적으라고 공지를 해주셔서 계획하는 거를 까먹지 않고 약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플래너를 잘못 사용하는 친구들의 또 패턴을 보면 내가 못하는 과목은 가장 안 하잖아요. 네. 내 편한 게 나한테 특히 관대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앉았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맞아요. 내가 집중했을 때마다 시계를 눌러보면 정말 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공부한 시간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멘토 쌤들 계시거든요. 쌤들은 아마 그 과정을 겪고 최상위 성적을 받고 지금 그 학교를 다니는 여기 언니 오빠들이 많을 거예요. 반드시 한 4-5명한테 제가 이래 공부하고 있는데 그 뭐 선생님 뭐 이런 경험이 없었는지 아니면 실질 없었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반드시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나이는 18살이고 이제 고등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가지고 늦게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름은 김태한입니다. 늦게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준비하고 있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약간 고등학교가 조금 특수해가지고 이제 한 번 떨어지면은 다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학교여가지고 제가 처음에 예비 3번으로 떨어진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1년 늦게 들어갔어요. 학교 이름이 뭔데요?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목표가 뭐예요? 그럼 그 가가지고 공군항공 고등학교 그냥 비행기 정비 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 네. 들어가기가 어렵나요?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주변에서는 그냥 엘리트 학교다, 그냥 조금 들어가기가 힘든 학교다라고 불리고는 있는데 저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생각한 계기가 좀 있어요? 솔직히 뭘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때 그냥 부모님께서 이 학교를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은 취업도 보장되고 취업 네. 보장이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인가 봐요. 네, 취업이 보장된다 해가지고 그냥 이 학교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솔직히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다시 시험 봤는데 붙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고등학교가 취업이 된 학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들어가면은 취업이 되는 거여서 공부를 제가 솔직히 그 학교에서 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어차피 흘러가잖아요. 나중에 졸업하면 취업 100%라고 했으니까 취업은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흘려보내기에는 이 고등학교 이 3년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일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던 이 경험은 언젠가는 다시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회사를 들어가야 되잖아. 고등학생이 받는 월급과 전문대생이 받는 월급과 대학생이 받는 월급이 달라. 본인이 고졸인데 정말 그 회사에서 탑을 한다. 그래도 본인은 고졸로의 월급밖에 못 받아. 이 사회에서. 그때 본인이 겪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는 여기는 보이지 않지. 그때 느낄 비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기본적인 공부는 해놓으라 이거지. 고2 박연주입니다.
어떤 게 고민이에요? 학교 내신 챙기기가 좀 어려워서 음. 정시로 아예 갈아타가지고 하나에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조금 부담돼요. 정시파들의 가장 위험성은 그러면 학교에서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의미를 못 찾아요. 그래, 내가 이 시간에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에 난 어차피 정시파니까 하고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하거든요. 그럼 더 안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에. 내신이든 정시 모의고사든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를 놓치면 하나로 될까? 이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 정시 갈 때도 생기부 보는 거 알죠? 주요 대학교. 네. 정시 수시 이제 생기부 다 보거든. 근데 이제 정시만 잘 났다고 해서 생기부 뭐 세특이나 이런 게 야 수업 시간에 내 자던데요. 이런 거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정시 잘 쳐도 네, 그래서 조금 재수강이지. 챙기고 있어요. 그럼 지금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나와요? 모의고사는 국어 제외하면 웬만하면 1등급? 제일 중요한 국어가? 네, 그거는 조금 낮아요. 그러면 편차가 있는 거네. 만약에 이게 골고루 어느 정도 1, 2등급 계속 잘 나온다 하면 정시파라고 했었을 때도 위험 부담이 덜 텐데 한 과목이 이렇게 구멍이 난 과목이 있는데 다른 과목을 한다면 정시에 썼을 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어 실력을 어떻게 이번 여름방학 때 보완할지를 스스로 점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한 선택을 한 만큼 꼭 보완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기주도 학습 캠프에 와서 많은 친구들 만났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하루에 14시간 공부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의 그 자기 패턴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저는 학생들한테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좋은 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오늘 많은 친구들 만나면서 역시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금지시킨다. 이런 외부의 방해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대기자 TV